이번에는 형용사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면 유닛 24에는 형용사의 기본적인 쓰임과 어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 또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앞 챕터인 분사에서 공부할 때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사,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그리고 그 외에 부정수량 형용사에 대해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유닛 24를 보면 형용사의 쓰임과 어순이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형용사의 두 가지 용법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앞 챕터인 분사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분사라는 개념이 동사의 ing나 pp 형태를 붙여서 형용사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용법 정말 똑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형용사 혹은 분사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이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용법, 한정적 용법은 이름이 왜 한정적 용법인지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형용사가 명사의 바로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직접 수식을 한다. 명사의 바로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데 그러면서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적 용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는 책에 따라서 수식거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식적 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He is in great pain. 그는 매우 큰 고통에 처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in pain에서 pain이라는 명사를 great이 꾸며주고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고통의 정도가 약할 수도 있고 아주 셀 수도 있는데 great이 pain을 수식함으로 인해서 그 중에서도 센 고통이다 라고 명사의 범위를 조금 더 한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로 Maria stood on the empty stage 라는 예문에서 마리아가 무대 위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무대 위에 있었냐? 바로 비어있는 무대 위에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스테이지의 상태 중에서도 비어있다 라는 상태로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켜주고 있습니다. CF 한번 보면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그러니까 명사의 바로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로만 쓰일 수 있는 형용사들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개념을 이해할 때 형용사라고 다 용법 구분 없이 쓰일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정도만 문제 풀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용법, 서술적 용법인데 이름이 서술적 용법인 이유는 서술어의 일부, 서술어는 동사와 동사가 데리고 오는 나머지 아이들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형용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격 보어면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보충 설명해주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는 형용사는 목적어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This may sound strange, but don't worry.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this라는 주어, may sound라는 동사, 그리고 strange라는 보어가 있고 이 보어 자리에 있는 형용사가 this를 꾸며주는 주격 보어 자리에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 He was mad at the doctor. 그는 아주 의사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보어 자리에 있는 mad라는 형용사가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문도 한번 보면 When I got back, 내가 돌아왔을 때 I found the door open. 여기에서 found는 오형식 동사라서 발견했는데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한 상태라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open이라는 형용사가 더 door를 목적어를 꾸며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술적 용법으로만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만 들어가는 형용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형용사들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A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어지는 형태 어원적으로
이런 형용사들은 주로 서술적 용법에만 쓰인다 라는 개념도 한 번씩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면 더 플러스 형용사 혹은 분사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이기 때문에 더 플러스 분사의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더 플러스 형용사 혹은 분사는 복수의 보통명사, 그러니까 무엇 하는 사람들 혹은 무엇 하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We should respect the old 라고 하면 우리는 존경해야 되는데 the old가 old people의 의미라서 나이가 드신 분들, 노인분들을 공경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She wanted to help the poor for the rest of her life. 그녀는 원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녀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기에서 더 poor도 poor people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예문에서는 모두 다 목적어 자리에 와서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만약에 이 더 플러스 형용사가 주어 자리에 온다면 복수 형태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단수 보통 명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단수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주로 앞에서 맥락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the deceased 하면 사망하다, 소거하다 이런 뜻이라서 deceased라고 하면 사망이 된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left a lot of money to her son. 그 사망한 사람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고인은 남겼습니다. 많은 돈을 그녀의 아들에게. 여자라는 거 유추할 수 있죠. 그 다음 talk of the absent and he will appear. 그 결석한 사람에 대해서, 여기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그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추상명사, 그러니까 딱 눈에 있는 무언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Don't ask me the impossible 이라고 하면 나한테 요청하지 마, 묻지 마,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The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미지의 것, has a mysterious attraction, 쓴 미스테리한 무언가, 매력이 있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포인트 3으로 넘어가면 형용사의 어순이 나오는데 이제 형용사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정해진 자리가 있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 개가 한꺼번에 와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순서를 어떻게 써야 되나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게 수량을 나타내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표현들, 그 다음에 관사가 어나 더 같은 걸 얘기하는 거, 관사나 지시하는 것은 대시나 디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혹은 누구의 소유인지. 요 세 개는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머지 형용사들을 요 순서대로 쓴다는 것인데 이제 요 부분은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공부할 때만 아 그렇구나 하고 보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정확한 것에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것에서 조금 더 주관적인 것, 추상적인 것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서수 몇 번째인지, 그리고 몇 개인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크기가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올드인지 뉴인지, 그리고 색상이 어떤지, 국적이 어떤지, 재료가 어떤지 이런 순서대로 온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y are 하고 소유격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기수, 그 다음에 명사가 왔죠. I talked with both, 그 다음 관사, 그 다음 charming은 성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성질, 그리고 ladies 이런 순서대로 쓴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긴 거 보면 our, 소유격이 먼저 왔고 그 다음 first, 서수, long, 긴지 짧은지에 대한 건 상태 혹은 대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English lesson was difficul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형용사가 원래는 이제 한 단어 단위일 때에는 앞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게 기본 형태인데 예외적인 경우에 형용사가 뒤로 가서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thing이나 body나 one이나 where로 끝나는 명사를 수식할 때에는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 이 부분 우리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Have you ever seen 한 다음에 anything 이라는 thing이 붙는 명사가 왔기 때문에 surprising anything이 아니라 anything surprising 이렇게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 한 단어인 thing은 관계가 없음. 무슨 말이냐? thing이 붙는 합성어 thing과 앞에 무언가가 붙어있는 요 경우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쓰는 the thing 그냥 thing이 혼자 쓰인 any나 some이나 이런 게 붙지 않는 그냥 thing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서 the cold thing 이런 식으로 원래 형태대로 앞에서 뒤를 꾸며준 형태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도 보면 able, able 요 두 개는 둘 다 똑같이 뭐뭐 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A냐 I냐는 발음의 편의상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able이나 able로 끝나는 형용사가 o, n이 최상급 다음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때 예를 들어서 he did 하고 all the hard work 라는 명사 형태라면 그러면 imaginable이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는 거죠. all the hard imaginable work가 아니라 imaginable이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형태가 되고 your son tries to keep the latest information 최상급 형태죠. 최상급 형태가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available이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에서 유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예외 사항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25에는 수사, 숫자와 관련된 표현, 그리고 부정수량 형용사가 나옵니다. 포인트 1에 제일 먼저 수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보면 이게 이거였나? 라고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익숙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숫자 단위에 이렇게 s가 붙는 경우는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 수를 붙이면 된다고 했죠. tens 하면 10개가 여러 개라는 의미니까 수십의. 그런데 영어에서는 12개의 단위인 dozen스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dozens of, scores of 라고 해도 수십의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hundreds of, thousands of 하면 당연히 수백의, 수천의 라는 의미이고 tens, hundreds of, thousands of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요 단위가 더 더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thousands에 0 하나 더 더해지면 수만 0 2개 더해지면 수십만의 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그리고 millions of 하면 수백만의 그래서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이라고 하면 0, 2개, 3개이기 때문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gathered in Washington, 워싱턴에 모였습니다. Millions of people live in an overcrowded city. crowded가 분비다인데 over이 붙었죠. 그래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주 과하게 붐비는 도시에 살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그리고 사람을 나타낼 때 He is now in his 20s 라고 표현을 하면 20대 혹은 He was born in the 1980s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연도를 나타내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9 그리고 80이니까 1980년대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He goes to the language institute. institute 하면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언어기관에 다닙니다. Every 3 days 하면 every 하면 뭐뭐마다 이기 때문에 3일마다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학원에 3일에 한 번마다 갑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분수 읽는 방법도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계속 했었지만 막상 모의고사에서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라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숫자를 가만히 봤을 때 기수와 서수가 섞여 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 분수를 떠올려야 됩니다. 분수 읽는 방법, 분자는 기수로 분모는 서수로 읽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말이랑 한국에서 분수 읽는 거랑 순서가 반대였죠. 분자를 먼저 기수로 읽고 그리고 분모를 서수로 두 번째로 읽는 거였어요. 그리고 분자가 2 이상이면 조금 특이하게 분자가 아니라 분모에 s를 붙여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얘 먼저, 분자 먼저 기수로 혹은 1 그리고 서수로 third 이렇게 읽는데 2분의 3이라면 2 하고 요 분자가 2 이상이면 분모에 s를 붙여서 third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2와 8분의 5라고 하면 2 and 5 eighth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편의상 우리도 2분의 1이라고 안 하고 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2분의 1은 a half, 4분의 1은 a quarter 이라는 표현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 2로 넘어가 보면 이제 부정수량 형용사, 부정이라는 표현은 정해지지 않은 대략적인 양을 나타내는 그런 수량 형용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many는 수가 많은, much는 양이 많은 해서 이 두 개는 셀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many는 a good, great, large, number of 형태로 쓰일 수 있습니다. 관사는 반드시 어를 써야 되고 셀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number of 그리고 복수 명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혹은 a good, great, many 명사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문을 하나하나 보지는 않겠습니다. CF 부분만 한번 보면 이제 many, 단수 명사, 단수 동사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many가 맨 앞에 오면은 many가 이렇게 맨 앞에 오면은 조금 특이하게 a subway worker 이런 식으로 단수 형태의 명사가 뒤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독해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many가 관사보다 더 그러니까 어보다 더 앞에 오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이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가 있기 때문에 명사에 s를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much를 한번 보면 마찬가지로 셀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어를 붙이고 number of가 아니라 amount of 그리고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 우리가 주로 단수 형태 혹은 s를 붙이지 않는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great 혹은 large, quantity 하면 양을 나타내는 거죠. quantity of 불가산 명사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예문 마찬가지로 생략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제 둘 다 쓸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있었죠.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런 표현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는 문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문법 문제 유형은 둘 중에 알맞은 건 골라라 혹은 틀린 부분을 찾아라인데 이렇게 둘 다 가능한 착한 표현들은 문제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 3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부정수령 형용사 few, a few, little, a little이 나오는데 요거 항상 우리가 모의고사나 시험 범위에 나오면 정리를 했던 부분이죠. few냐 아직도 헷갈린다면 정말 이제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few냐, a few냐, little이냐, a little이냐 요 차이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 few, a few와 little, a little의 차이는 few는 셀 수 있는 것 그리고 little과 a little은 셀 수 없는 것을 꾸며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 스펠링이 하나라도 더 붙는 게 많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a few나 a little이 많은
꽤 있는 의 의미, 그리고 few나 little이 거의 없는, 그래서 준부정의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Few people can speak a foreign language perfectly. 외국어를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고 해서 그래야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There are a few vegetables in the refrigerator. 우리가 이렇게 예문 하나만 보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만약에 모의고사처럼 지문 속에서 이런 글이 나온다면 긍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 이것으로 요리를 해보자. 혹은 우리가 더 사지 않아도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맥락이 올 겁니다. We want little butter to make this cake. 요것도 버터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요? 어가 없으면 준부정이기 때문에 버터 거의 필요 없어. 건강한 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There is a little hope of my success. 맥락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해석하면. 어가 없으면 되게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희망이 거의 없다. 그런데 어가 있으면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법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해석을 할 때에도 맥락 파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아직도 좀 헷갈린다면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